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빅토리노트 딸 하나 인생의 보물 1호가 된 엄마의 5년 동안의 육아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옥선 엄마가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딸이 보물 1호가 돼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쓴 육아일기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6년 12월 16일 일기예요. 새벽 2시 30분쯤부터 심상치 않은 기색이 들어 잠을 못 자고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옥선 엄마가 하나양을 기르면서 지금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딸 아이의 상태를 지금 쓴 겁니다. 비슷한 시각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날씨는 푸근한 모양이다. 비가 멎었다. 아래층에서들 일어난 모양이었다. 내려와서 아마 오늘 해산을 할 모양이라고 말해놓고 목욕을 갔다 왔다. 아직 아기를 낳기 전입니다. 10시쯤 맹조산소에서 산파가 왔다가 곧 입원하라고 했다. 조산원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30분쯤. 심한 진통이 왔다. 신음을 하며 어머니를 보니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이제 하나양의 외조모가 되겠네요. 어머니와 딸, 그리고 딸을 갖고 싶어하는 나, 딸이구나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이제까지의 진통이 가시는 것만큼 시원한 기쁨이 왔다. 하나양을 낳을 때의 모습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엄마와 이 딸 3대가 지금 생면하는 그런 순간이겠지요. 하나야, 아빠와 엄마는 벌써부터 이름을 마련해 놓고 너를 기다렸단다. 엄마는 너를 낳기 위해서 12월 11일에 부산에서 진주 외갓집으로 왔었단다. 아빠는 혼자 며칠을 보냈었단다. 나야는 모두들 오빠를 닮았다고를 하는구나. 나야라는 게 하나양을 그렇게 애칭으로. 앞으로 예뻐질 거라고 모두 기대들을 하고 있단다. 저녁에 아빠로부터 수고했다고 전해달라는 전화가 왔었단다. 나야는 뒷꼭지가 너무 톡 튀어나와서 아무리 바로 눕혀도 옆으로만 돌아가는구나. 아직은 너무나 조그맣고 눈을 꼭 감고 있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밝고 아름답고 귀여운 엄마의 딸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한단다. 처음에 아기 나누면 참 이상하지요. 예쁜 구석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산모한테 태기가 있으면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산파를 모셔와서 출산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것은 동생들이 태어날 때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딸 하나양이겠죠. 이후 조산소라는 곳이 생겨났는데 아마 이런 산파 역을 하는 분들 중에 조산원 자격증을 얻고 점차 발전한 곳이 아닐까 짐작된다. 오늘날의 산부인과가 되겠죠. 친정어머니의 진두지휘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아마도 그곳이 괜찮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계셨을 것이다. 첫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것만 확인받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가는 건 좀 귀찮아서 잘 안 갔다. 그 조산원은 친정집에서 6, 7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출산이 임박했다고 판단되자 승용차를 보내와서 타고 간 기억이 난다. 그때는 자가용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다. 도심의 3층 건물로 일반 산부인과 병원보다 시설도 좋았고 위용이 대단해 보였다. 지금 같은 산후조리원이 없던 시절에 이것을 약간 믹스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태어나고 난 뒤에도 파견 나온 분이 아기 목욕을 도와주고 젖을 물리는 방법이나 그 외에도 여러 필요한 일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 뒤 어느 시점부터 이런 곳들이 점차 없어진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나양이 하고 있어요. 아기로 태어났던 그 하나양이. 아빠와 엄마는 벌써부터 이름을 마련해 놓고 너를 기다렸단다. 나의 책 힘 빼기의 기술 제일 첫 글에 국어 경찰 아버지로 등장하는 나의 아빠는 시인이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다.
아빠는 첫 아이인 오빠 이름을 음성학적으로 지었다고 한다. 김이 닫히는 발음이니 뒤는 아나 하처럼 크게 열리는 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절반쯤 닫히는 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빠 이름은 하영이가 되었다. 둘째가 생기자 아빠는 꼭 딸이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 이름을 미리 지어주었는데 아들일 경우의 이름은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 오빠와의 통일성을 위해 하를 돌림자로 썼고 음성학이고 뭐고 간에 예쁜 우리 말이라서 내 이름은 하나로 결정. 1년쯤 뒤 국가의 자랑이었던 차범근 선수가 첫 딸의 이름을 차 하나로 지었다고 알려지자 아빠는 자신이 먼저 지은 이름이라며 으스댔다. 훗날에도 아빠는 내 이름 얘기가 나오면 꼭 차범근이가 낼로 따라했다. 아이가 차범근 선수는 아빠를 전혀 모른다. 하나야, 아빠가 네 이름을 더 먼저 지었대이 하고 본인이 앞섰음을 강조했다. 김하나와 차하나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즘에는 순 우리말 이름이 많으나 당시에는 한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잦아 내게는 하나라는 다소 어려운 한자 이름도 있다. 내가 태어나자 외삼촌이 부산에 있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라는 뜻으로 매형 하나 낳았어요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아빠는 그새 내 이름 지어뒀던 걸 깜빡 잊고 응? 쌍둥이가 아니라 하나만 낳았다는 뜻인가? 하고 잠시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하나가 태어난 지 2주일이 됐다. 아빠 혼자 지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아직 여행하기에는 무리였지만 부산으로 왔다. 큰이모랑 외삼촌이 같이 보호자로 왔고 학교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부산으로 왔던 아빠가 마중을 나왔다. 하나는 아마 여행을 가장 빨리 시작한 아이일 거야. 아파트에 와서 정리하고 자리를 잡게 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다. 온돌방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사용하여 난방을 했다. 하나는 성격이 급한가 봐. 젖을 먹으려고 할 때는 막 입을 돌려대며 빨리 먹으려고 덤벼들고 조금만 심심하면 막 울어서 안아줘야 한단다. 오빠는 아주 순했는데 하나는 영악스럽다고 다들 야단이구나. 젖이 모자라서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우유를 먹이는데 그 때문인지 설사를 계속하는구나. 기응환을 먹이고 있지만 여전해서 걱정이다. 이때의 아파트는 부산에서는 정말 초창기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 난방이 없었다. 그래서 침대 생활을 했는데 산모이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사용해야 했다. 이것은 이옥선 엄마가 쓴 글이고 그 밑에는 김하나가 커서 이제 쓴 글이에요. 2살 아기와 2주 된 아기가 있는 산모가 온돌 난방도 없는 곳에서 전기장판으로 12월을 낳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게 딸이 이제 커서 거기다 각주처럼 달아놨어요. 나중에는 그마저 전기세가 많이 나와 줄여야겠다는 부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옥선 엄마의 글입니다. 여행을 가장 빨리 시작한 아이.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혼자 지내는 것이 무에 그리 안타까워서 그 회복도 되지 못한 몸으로 부산으로 왔을까 싶어 실소를 한다. 하나 낳아서 부산 올 때 이모와 외삼촌이 같이 왔다고 하는데 누가 같이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친정집 카톡방에 질문을 했는데 이모 셋이서 다 기억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다 같이 그때 나는 대학 4학년이었네. 나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네. 하며 1977년의 1월을 추적해 봤는데 이게 45년 전의 일이다 보니 다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큰 이모라고 적혀 있더라. 셋 다 혐의가 가는 것이 마침 이때가 방학되고 셋은 학생이나 교사였기 때문이다. 이러니 일기를 쓸 필요가 있는 거고 이왕 쓰려면 구체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한 달이 되었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매일 분유를 먹이기 때문인지 계속 설사를 한다. 그러나 제법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서 양쪽 가지볼이
나왔기 때문에 별명이 미스 금복주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잘 자다가 한밤중만 되면 울고 앙사를 부려서 엄마랑 이모가 잠을 설치고 법석을 떤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다. 걱정했던 배꼽은 다 잘 아물었고 신생아 황달도 이젠 끝났는지 피부색이 제빛으로 돌아온 것 같다. 밝고 어두운 것을 구별해서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을 찌푸리는구나. 하여간 하나는 성질이 유순할 것 같진 않구나. 나는 지금도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이거는 김하나가 이제 쓴 거예요. 커서 쓴 거죠. 어릴 적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당시 체중이 40kg 언저리밖에 되지 않았고 젖도 충분하지 않은데 내가 분유를 자꾸만 거부해서 힘들었다고 종종 말했다. 오빠는 분유도 유순하게 잘 먹는데 나는 분유를 물려주면 맛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 뱉어내곤 했다고. 크면서 보니 오빠는 우유와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중에 자라서 세상에는 슬라이스 치즈라는 대단한 음식이 있음을 알게 된 오빠가 지었던 감격스러운 표정과 잔뜩 기대된 채 그것을 한 입 먹고는 곤혹스러워 울고 싶었던 내 심경이 기억난다. 엄마, 내가 그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분유 체질이 아니었다고요. 하고 김하나가 지금 썼어요. 3월답지 않게 날씨가 너무 차다. 이거는 또 엄마가 쓴 거죠. 관상대에는 예년에 없는 추위라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구나. 그 바람에 하나가 외출을 못해 병원을 못 갔기 때문에 BCG 예방접종이 늦어 걱정이다. 한 달 안에 실시해야 하는데 여지껏 못했단다. 날씨가 풀리면 곧 데리고 나가야겠다. 요즘 보면 볼수록 귀엽다. 울 때도 잠잘 때도 물론 웃거나 세실할 때도 말이다. 대변은 정상이며 2, 3일에 한 번씩 한다. 오빠야한테 가끔 얻어맞기도 하지만 예쁘다 해줄 때도 있단다. 하나 때문에 전기장판을 한 달 내내 사용했더니 전기 용량이 213kW, 7,000원 좀 넘게 전기세가 나왔구나. 절전을 해야겠단다. 옆집 306호에도 하나하고 꼭 같은 날 태어난 사내 아이가 있는데 그 애와 비교해보니 우리 하나는 참 점잖은 편이야. 별로 안아달라고도 않고 잘 자고 또 어떨 땐 혼자 누워서 잘 놀기도 한단다. 엄마가 글씨가 참 나쁘지? 그래서 이 플러스펜을 사용하는데 이 글을 한 20년쯤 후에 하나가 읽을 걸 생각하니 그때는 글씨가 흐려질 것 같아 펜을 바꿔야겠구나. 다음부턴 만년필이나 다른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나중까지 생각하고 그 볼펜 색깔까지 생각을 했네요. 나는 성격이 급한지 볼펜으로 글을 쓰면 자꾸 흘려 써지고 빨리 쓰다 보면 맞춤법도 틀리고 내가 봐도 뭐라고 쓴 건지 모를 때가 많았다. 그런데 우연히 플러스펜으로 글을 쓰니까 미끄러지듯 흘려 써지지가 않고 그나마 좀 천천히 쓸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 플러스펜으로 썼는데 문득 이 글이 20, 30년 뒤에나 읽힐 건데 그때 플러스펜이 탈색이 되면 어쩌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어머니의 참 깊은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볼펜으로 바꾸고 났더니 역시나 글씨는 더 안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볼펜 글씨가 보존력이 더 안 좋아. 쯧쯧 이렇게 하고서 25일이 백날이었다. 백날이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옆집 306호에서는 같은 애기 백날이지만 잔치를 하고 떡 등을 보내오기도 했다. 백날이라고 잔치를 해봐야 하나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를 못 돌봐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사진만 찍어주기로 아빠랑 약속을 하고 그날 아빠가 일찍 퇴근을 해와서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는데 못하고 말았단다. 이유는 하나가 자라면 아빠에게 직접 물어봐라. 다음 휴일 때쯤 사진을 찍으러
갈 예정이란다. 우유를 먹이려고 해봤더니 고개를 막 돌려대면서 안 먹으려고 해서 못 먹이고 말았다. 요즘 엄마는 하나야 때문에 잠깐도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아빠가 집에 있을 때 가게에 갔다 오는 정도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야랑 오빠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애를 먹이거나 하면 신경질을 내게 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게 엄마들이 후유증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온다고 하잖아요. 애기하고만 있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걸 참고 애기를 기르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 이건 정말 어느 것에 비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를 방바닥에다 엎어 놓으면 참 오랫동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주위를 살펴보는구나. 남편은 부산 태종대에서 나서 자랐고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나와 부산중, 부산고, 부산대학교, 부산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사비연필이라고 불렀다. 네 가지 부산이라는 거죠. 본인이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런저런 모임이나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항상 늦었는데 그 당시는 12시 통금이 있어서 자정 안에는 집에 와야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이날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왔겠지. 2살짜리 큰애와 100일인 딸을 데리고 혼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부부싸움만 대판하고 그냥 지나갔겠지. 이날 아빠가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다고 한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엄마가 으이그 애 100일 날까지 이러면서 기다리다 얼마나 속을 썩였을지 아빠는 평생, 이거는 하나가 쓴 거예요. 아빠는 평생 가족들에게 욕먹을 짓을 참 많이도 했다. 다음 휴일 때쯤에도 사진을 못 찍었는지 내게는 100일 사진이 없다. 다음 휴일에도 아빠는 밖에 나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빠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뿐이다. 딸이 이제 아빠한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보행기를 사서 사용한 지가 2주일 정도 되는구나. 사실 지금쯤 능히 혼자서 엎드릴 만도 한데 보행기에 자주 앉혀놓고 있으니까 별 엎드려 보려고 해보질 않는 모양이야. 그런데 하나야, 언제부턴가 하나야가 침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턱받침을 해두어도 앞에 옷이 다 젖어버려서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혀야 한단다. 누가 그러는데 아기가 침을 흘리는 건 소화력이 왕성하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이건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구나. 요즘은 제법 사람을 알아보는 눈치인데 보행기에 앉아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고개가 엄마를 따라 움직이는구나. 며칠 전부터 설사를 해서 이유식을 못했다. 설사가 며칠 계속되길래 오빠야가 먹고 남았던 약인 후라베린 큐를 몇 번 먹였더니 오늘은 정상변으로 돌아왔구나. 낮잠은 전보다 많이 자진 않지만 저녁에는 8시 30분쯤 되면 잘 때가 많고 어떤 때는 9시가 넘어서 자기도 한단다. 그리고 잠들려고 하는 무렵엔 웬일인지 머리를 막 돌려대기 때문에 요즘 뒷꼭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맨들맨들하단다. 속눈썹도 제법 길어지고 아직도 금복주이긴 하지만 많이 예뻐지고 귀여워졌단다. 침을 많이 흘리는 것이 소화력이 왕성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의사 말로는 침 삼키는 습관이 안 들어서 많이 흘리는 거라고. 아니에요. 30대 치과에 가서 난이도가 높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아유 이 아가씨 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지친 목소리로 읊조리는 걸 들었어요. 이게 김하나 일기예요. 지금도 침 삼키는 습관이 안 들었을 리는 없잖아. 나는 그냥 침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소화력은 좋지 않았고요. 왜 여기서 이런 걸 밝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하나가 이제 엄마의 일기를 보면서 거기다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 김하나, 아직도 금복주이긴 하지만 금복주는 1970년에서 80년대 유명했던 대구 경북의
지역 소주인데 전국 시장에도 진출했었다. 술통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흡족하게 웃는 영감이 그려져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아마 이마 가운데만 조금 나 있고 양볼은 대단히 불룩했다. 내 어릴 적 사진을 보면 그 유사성을 차마 부인할 수가 없다. 지금 찾아보니 금복주는 창사 이래 60년간 결혼하는 여성에게만 퇴사를 강요하는 성차별적 관행을 일삼다가 2020년에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온다. 한때 내가 쏙 닮았다던 금복주여,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이게 김하나가 여기다가 덧붙여서 쓴 글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6일부터 일주일, 이게 5월 26일 일기인데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주 외갓집에 가서 있다가 왔다. 갈 때는 외할머니랑 같이 가서 올 때는 아빠와 같이 왔단다. 이게 이제 엄마가 쓴 글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하나야가 못난이라고 놀려주는구나. 엄마가 보기엔 그렇게 못난이가 아니고 오히려 귀엽고 예쁘게 보이는데 외할아버지는 하나야를 보고 모개야 하고 부르고 외할머니는 하나야를 모개야라고 부르고 모가 외할아버지께서는 진짜로 못났다고 참 못나나 하고 부르신단다. 앞니바도 툭 튀어나오고 뒷꼭지도 툭 튀어나왔다고 남자애 같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기엔 괜찮단다. 하나 혼자서 완전히 엎드린 건 14일쯤 후일 거야. 오빠보다도 한 2주일가량 늦은 것 같다. 여전히 침을 많이 흘려서 곤란할 지경. 젖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젖외에 다른 것을 먹이려면 꼭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옷을 자주 버리게 되어 엄마가 애를 먹는다. 요새는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잘 지르고 잔소리도 많이 하는구나. 모개야, 모개는 진주 사투리로 모가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모개는 못생긴 과일의 대표격으로 쓰였다. 금복주에 이어 모개. 반면 오빠는 어릴 적 내내 매우 깜찍하고 예뻐서 우리 남매의 대조를 사뭇 흥미롭게 했다. 나는 앞통수 뒤통수가 매우 튀어나와 앞뒤 짱구로 불렸다. 엄마는 내 뒤통수에 간장종지가 하나 붙은 것 같았으며 바닥에 반드시 눕혀두면 뒤통수가 너무 나와 고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만 이쪽 저쪽으로 넘어가곤 했다고 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얼굴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자 사이즈가 꽤나 크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보기론 그렇게 못난이가 아니고 오히려 귀엽고 예쁘게 보이는데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엄마와 사이가 썩 좋지 않은 때다. 엄마와 나는 대화가 잘 통하고 대부분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가끔 서로 가치관이 크게 부딪힐 때가 있다. 조금 꿍한 마음으로 코멘트를 쓰다가도 자꾸만 반복되는 엄마가 보기론 오히려 귀엽고 같은 문장을 마주칠 때면 마음이 뭉클해진다. 엄마는 금복주의 모개에 침을 줄줄 흐르는 나를 이런 눈으로 봐줬던 사람이다. 1948년생인 엄마는 이때 겨우 30 무렵인데 벌써 애 둘의 엄마이고 남편은 돌아다니는 술쟁이여서 독박 육아를 하면서도 노트를 펴고 엎드려서 플러스펜을 꺼내 내가 귀엽다고 한자 쓰고 있다. 그렇게 쓰인 글자가 내 눈앞에 있다. 45년이 지나 이렇게 바랜 종이 위에 꿍했던 나의 마음은 너무 작은 것이 되어 어느새 형체도 없이 녹아버린다. 이 일기는 매번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세다. 30 무렵의 엄마는 이제 40대 중반이 된 나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요? 엄마가 보고 싶네요. 여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다 들어있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양의 마음과 똑같고 이옥선 씨가 꼭 저의 엄마 같아요. 여러분, 육아일기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를 대입시켜서 이 육아일기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랄티 TV 윤석희였어요. 여러분, 육아일기의 위력을 지금 너무 강하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